자, 수호제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습서 페이지 29. 여기 보면 수호제기 본문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2페이지로 되어 있고. 자, 먼저 가 문단부터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살짝 알아보고 가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적 특성을 알아보고 가야 돼요.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수필 구성은 선생님 수업 때도 어떻게 구성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자, 뭐야? 경험과 플러스 깨달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변 잡기적이다 뭐다 이런 특성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그 깨달음을 지 혼자만 알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해주고 싶으니까 그걸 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게 고전 작품에서는 뭐 설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식의 갈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호제 기는 기로 끝나죠. 그러니까 수호제라고 하는 그 어떤 뭐 서재라고 얘기를 해. 그 서재에 대한 어떤 기, 즉 그 서재로 인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쓴 글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꼭 알고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한번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문나부터 한번 보면 쭉 읽어볼게요. 자,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자, 정의 잡으세요. 수호제 동그라미 치고 나를 지키는 집 물결 무늬로 밑줄 쳐보자. 자, 이 집은 큰형님 등장인물이죠. 동그라미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서재에다가 수호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대.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니까 뒤에 쭉 내려가 보면 나와요. 자, 그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키는 서재, 뭐 나를 지키는 집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계속 볼게.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서 의아하게 여겼대. 의아하다가 뭐야?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와 단단히 맺어져서 서로 떠날 수가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무슨 얘기야? 나는 난데 나를 지킨다니,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왜 또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봤다라는 거야. 자,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 자, 여기 지금 계속해서 나 하면서 나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우고 가자. 자, 어떤 나는 따옴표로 묶어놨고 어떤 나는 그냥 나라고 써놨어.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는요, 그냥 1인칭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이 따옴표로 묶어놓은 나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하는 거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계속 한번 질문을 읽어봅시다. 자,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 자, 나문단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장기로 귀양 온 이유. 자, 귀양이라고 한 단어가 나왔어. 혹시 귀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귀양이 뭐예요? 임금님한테 혼나서 멀리 쫓겨나는 겁니다.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가끔 사약도 이렇게 따라온다고. 사약 마시면 뭐 전하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귀양을 죄를 짓고서 고향이나 서울을 떠나가지고 멀리 지방에 가서 유폐돼가지고 사는 삶을 귀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귀양을 가 있으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귀향에 가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졌겠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나는 홀로 지내면서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어떤 의문점? 조금 전에 가 문단을 살펴봤었던 수호제라는 이름을 나 자신을 굳이 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됐다는 거야. 자, 나는 벌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천하 만물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생각이 바뀐 거야.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밭은 지킬 필요가 없어. 다음,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집은 지킬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볼게. 쭉 내려가서, 자, 여기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뭐 그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지.
다음, 천하의 모든 옥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화살표 하나 치고,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만 빼고? 나만 빼고. 근데 아직 왜 나를 지켜야 하는지 이런 얘기가 아직 안 나왔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러나 세상 만물은 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야, 봐봐. 따옴표 묶여 있나 없나 봐봐.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나라는 것은 나에다 동그라미 치고 계속 읽어볼게. 그 성품이 어떠냐면, 넘버를 갑시다. 1번, 달아나기를 잘하며. 2번, 출입이 무상하다. 여기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어휘만 살짝 잡고 갈게. 여기서의 이 무상은 없을 무자에다가 상, 이거는 항상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지. 뭔 소리야 이게? 자, 항상 있는 경우가 없다. 항상 같아야 되는데 같은 경우가 없고 계속 변화를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무상하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 이 무상하고 좀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 자,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여기다가 3번 넘버링 해줘봐.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정신줄 놓으면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 딴 데 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멀리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요. 4번. 다음,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5번. 다음,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그 주색 잡기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6번이었고 다음에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이건 정혜경 선생님이 남자니까 미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겠지? 작가가 여자였으면 뭐 미남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뭐 제목 못 봐? 뭐 아무튼 자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부터 한번 봅시다. 쭉 내려가서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일단 화살표 오른쪽으로 딱 표시하고 천하 만물 중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아,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것, 따옴표로 묶어놓은 이 나, 즉 본질적인 자아는요 조그만 재앙에도 달아난다고. 무슨 얘기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고 친구를 배신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봐. 누가 총을 이렇게 머리에 갖다 대고 야, 너 친구 때리겠지. 무슨 일이야? 나의 본질적 자아는 원래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는 자아였어. 하지만 재앙이 머리 옆에 딱 다가온다. 어떻게 돼? 본질적 자아가 변하기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 그래서 세상 만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침착하게. 자, 나라고 이렇게 대비를 해주면서 세상 만물은 사실은 훔쳐가더라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한두 개 훔쳐가는 거지.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은 세상 만물이다. 나다. 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정혜경 선생님의 큰 형이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이다라는 이름으로 서재의 명칭을 지은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버린 거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부터 볼게요.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형광펜이 있으면 여기 자물쇠로 잠가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 표시 하나 해봐. 야, 실제로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나를 이렇게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자물쇠로 이렇게 잠가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니?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런데 이 비유적인 표현이 뒤에 가면 하나가 더 나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내신 시험 문제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걸 한번 형광펜 표시를 해놓고 기억 속에 남겨둔 채로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자. 자, 한 장 넘겨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뭔 소리야? 갑자기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니? 디스하고 있지. 뭐 하는 거야? 반성하는 거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자, 성찰을 하고 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겼대. 옛날 과거 시험이 요즘에 뭐야? 수능인 겁니다.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서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자, 아무튼 자,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었대요. 과거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한 거야. 벼슬아치가 되어서 사모관대. 사모관대 뭐냐면 우리 벼슬자리 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쓰던 거. 사모, 모자 때 모자. 관대, 여기 배에다 차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고급스럽죠? 자, 백주대로를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비유가 방금 쓱 지나갔어. 백주대로에다가 형광펜 표시가. 아니, 그러니까 벼슬자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진짜로 백주대로, 말 그대로 풀이하면 뭐야? 백주대낮, 밝은 낮에 대로, 큰 길을 진짜로 막 뛰어다녔어? 그럼 벼슬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해가지고 뭐 달리기 시키니? 아니죠. 비유를 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정신없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벼슬길을 열심히 헤쳐왔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그 앞에서 우리 자물쇠를 잠가놓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된다.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12년을 보냈다. 즉 벼슬자리를 열심히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어. 야, 내가 봐봐. 지금 정영규 선생님 어디 있다고? 귀양 와 있다라고 했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귀양을 서울에 살다가 혹은 뭐 가족들이랑 고향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다 놓고 멀리 쫓겨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 얘기가 지금 귀양 간 거 묘사를 한 겁니다. 자, 상황이 바뀌어서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한강을 건너고 문경, 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여기 니은자 묶어봐봐.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해남 땅끝마을까지 쫓겨난 거야. 오케이? 멀리 쫓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냐면 귀향을 누가 보내냐? 왕이 보내지. 근데 나는 왕한테 쫓겨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사약이 따라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야. 상황이 바뀌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묶어놓고서 여기 옆에다 써놔. 귀향을 감 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이때에 계속 한번 볼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여기 따옴표 있나 보세요. 따옴표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귀향을 오니까 본질적 자아인 나도 땀을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서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이 귀향을 가버리니 본질적인 자아도 같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 좀 형상화되죠? 이런 표현인 거야. 자, 나는 나에게 말했다.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나한테 대화를 하고 있지. 정신분열인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존하는 내가 본질적인 자아인 나한테 대화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자아 성찰하는 거죠. 이런 과정인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뭐 때문에 여기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답은 뭐라고 하겠니? 귀양 왔잖아. 네가 뭐 잘못해가지고 왔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 본질적인 자아가. 넘어가 볼게. 그러나 나는 이 본질적인 자아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자, 지금 보니까 요 나가 이 본질적인 자아인 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네,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자아를 성찰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본질적 자아라면 자아, 맞지? 다음에 이 성은 뭐예요? 반성하다 할 때 성자고 찰은 관찰하다 할 때 찰자야.
그러니까 얘 지금 관찰하고 있지. 이제 뭐 할 차례야? 반성할 차례인 거야.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안생을 보니까 얽매인 게 있어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여기 요 본질적 자아라고 써있는 요 나에다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에다만 쳐놓자. 넘어갈게요. 자, 이 무렵에 내 둘째 형님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즉 본질적인 자아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대요. 고기 잡으러 같이 귀양 간 거야. 자, 남해의 섬 니은자 묶어놓고요. 유배지였던 흑산도 이렇게 써있지. 그러니까 귀양을 흔히 가던, 흔히 보내던 지방이었던 거야. 자, 이렇게 가셨는데 그 역시 그 둘째 형님 역시도 나를 붙잡아서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남았니? 누구 올 차례니? 나 왔고, 그러니까 정혜경 선생님 왔고, 다음에 둘째 형님 왔고, 다음에 첫째 형님 나왔잖아. 그 형님은 왔어 안 왔어?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아, 그러니까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는 거네, 그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 지켜야겠다, 지켜야겠다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큰형님은 지킨 것이고. 다음에 정혜경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어? 나를 지키다니. 나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결과 나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귀양을 오게 된 거지.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귀양을 와서 수호제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수호제의 단정에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자기는 다시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호.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자,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태현할 때 이 현자가 검을 현자를 써. 검을 현자를 쓰는데 이게 굉장히 심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 같은 거 보니까 현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요 현 크게 심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큰형님의 호였대. 자,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자. 태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 큰형님의 태현을 지키려고 했대. 그 밑에 뭐라고 써있니? 본질적 자아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요 태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끌어내서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나와 같다. 지금까지 정혜경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나하고 같은 의미로 큰형님은 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야. 자기의 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쳐주는 걸 잊지 말아야 해, 그지? 왜냐면 실존하는 자기 자신은 그냥 나라고 썼고요. 본질적인 자아라는 의미를 쓸 때는 계속 따옴표를 붙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은 의미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는 나의 태현 자아를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그렇군.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음 문단.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맹자 동그라미 옛 선현의 말을 인용해 오고 있네. 무엇을 지키는 일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내가 뭐 해보니 알겠다. 귀양 와보니 알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또 나처럼 어떻게 될 거야? 귀양 올 거 아니야, 그지? 귀양 오면 다행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내가 귀양까지 와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혜경 선생님의 어떤 의지가 담긴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맹자 선생님 말씀을 인용을 했어지. 자, 마지막 한 문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오, 그렇대. 기문 요 밑에 써있는 거 보세요. 뜻을 기록한 문서.
수호제라고 하는 것의 그 뜻, 그 의미를 동생이 기록을 딱 했으면 거야.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이 교과서에까지 실리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가볍게 여기 문제만 몇 개 한번 풀어볼 건데 29페이지 보자. 29페이지 1번 문제. 1번 문제. 자, 보세요. 정답은 멈춰놓고 풀어. 멈춰놓고 풀고 설명 들으세요. 자, 3번이 정답인데 개인적 의문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야? 개인적 의문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문이 해결된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적절한 애 동그라미 하나 치고. 자, 지금 보면 이 작품에서 계속 물음표 나오고 있지.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 이걸 우리 한자로 하면 뭐라 그러니? 자, 문, 자, 답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죠. 다음에 3번 보면 의미가 다른 하나 보세요. 리을만 보면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다음에 4번 문제. 가의 이유를 적절하게 추측한 것은, 자, 가 보세요. 가가 뭐야?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야. 왜 없는데? 왜?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밭을 훔쳐갈 수 있니?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없어지지 않고요. 다음에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 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다. 내 옷을 훔쳐가면 천하에 있는 다른 실로 내 옷을 지으면 되잖아. 대체됐지.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내면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은 실제로 각자 써보고 다음에 서술형 답안을 확인을 해보고 그 내용을 옮겨서 적어. 그리고 나서 키워드를 잡으라 그래서 알았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놓고서 그 키워드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라고. 알겠죠? 이 서술형은 선생님이 따로 같이 보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서 30페이지의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학문 수양에 얽매여서 귀양지에 머무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라고 했는데도 저 학문 수양해야 돼서 좀 이따 갈게요. 이런 적은 없다고. 알겠지? 마침 내가 귀향을 와 있으니 거기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학문 수양을 하고 글을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것 뿐이야. 알겠죠? 자, 이런 거 함정 속지 말고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의 특징을 바르게 유추한 것은, 기가 뭔데? 수호제, 기. 그치? 수호제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기의 특징 쌤이 아까 전에 어떻게 잡았니? 숲이라고 비슷하다라 그랬지? 그래서 경험이 드러나 있고, 다음에 깨달음이 드러나 있는 글이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깨달음을 기록한 과정. 과정이 경험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기록한 글이다. 괜찮죠? 자, 8번 문제 바로 볼게요.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매사에 겸손하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 질문에서. 그치? 다음에 2, 3, 4, 5번은 여러분들 나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 그치? 이 본질적인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볼게요. 2번 선지. 물질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신경 쓰는 거니? 반대죠. 자, 다음에 2번.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뭐를 지키겠다? 본질적 자아를 지키겠다. 다음에 3번. 4번.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 진짜로 원하는 거. 본질적 자아. 맥락이 같죠? 다음에 5번.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 같아. 본질적 자아를 신경 쓰기로 마음먹으면 된다. 이런 설명인 거지. 정답은 1번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9번. 정답은 수호지. 요거는 제목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듯이 키워드를 잘 잡고, 다음에 서술형 내가 쓴 게 이렇게 써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런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면 31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여기에서 혹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꼭 질문을 하세요. 알았지?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면 또 틀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수호제기 작품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는 쌤이 다음 주에 월요일 날에 오면 문제를 출력해 주도록 할 테니까 이 강의만 듣고서 오도록
하면 됩니다. 대단히 고생했고요. 인사하고 바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